어제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의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유족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태원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네,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 즉 실비 지원을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1,500만 원 정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영수증 챙겨서 지자체 신청하고 또 지원금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없앤 거고요. 예.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한 사례는 지난번 코로나19 때도 장례 비용이 정액으로 1,000만 원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이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조금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망자분들도 있지만 다친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상자가 11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도 모두 지원이 됩니다. 또 현장에서 이송된 부상자분들 말고 다치셨지만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서 이태원을 급히 벗어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서를 내시면 되고요. 예. 대신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게 입증은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입증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장례비랑 치료비 말고 다른 지원금도 있을까요? 그 사회 재난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어서요. 구호금이 지급이 됩니다. 숨지거나 실종이 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2천만 원 구호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으신 경우,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이 구호금이 나가는데 장애가 좀 심한 경우에 1,000만 원, 조금 덜한 경우에는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있어서요. 장해 등급이라고 하는데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가장 낮은 14급의 경우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예. 팔이나 다리에 흉터가 남은 경우, 또 치아 3개에 보철을 해야 될 정도로 손상이 온 경우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피해자분들 중에 외국인도 많잖아요. 사망자만 26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례비, 치료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번 참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돕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은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또 유족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심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역시 지원이 됩니다. 네. 외국인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세금이나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있다고요? 예, 납부를 좀 미뤄주거나 좀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금융 지원들도 있습니다.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기간에 좀 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심사를 좀 빨리 해주는 방안이 있고요. 또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세금도 약간 납부를 미룰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세금과 관련된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돕다가 다치신 분들에게도 좀 폭넓게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지원으로도 참사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마음을 모두 다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일영 기자였습니다.